나는 평생 가족을 지킨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가족에게서 가장 멀어진 사람이 바로 나였다는 걸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고 감정도 숨기며 살았고 돈만 벌어오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쌓이자 어느 순간 나는 이 집안에서 가장 말이 없는 사람,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돌아갈 길이 너무 멀어져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저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참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일, 감정을 표현하는 일,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일, 그런 것들은 저와는 거리가 먼 세계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제가 자란 시대는 말보다 행동이 중요했고 감정보다 책임이 우선이었고 가정에서는 표현보다 침묵이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어떤 말이 위로가 되는지, 어떤 행동이 사랑이 되는지,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보면서도 기쁨보다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먼저 밀려왔습니다. 나라도 버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돈을 벌어오고 가정을 꾸리고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그런 생각들이 늘 마음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아이 얼굴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빠가 지켜줄게. 하지만 입 밖으로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은 늘 앞서 있었지만 말과 행동은 뒤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가족을 위해 산다는 게 돈을 버는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고 더 늦게까지 남았고 더 많은 책임을 짊어졌습니다. 밖에서는 누군가의 직원이고 누군가의 상사였지만 집에서는 그저 말없는 남편이었고 말없는 아빠였습니다. 저는 그게 가족을 지키는 방식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힘들어도 티 내지 않는 것, 감정이 흔들려도 보여주지 않는 것, 가장은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수록 집안의 풍경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점점 줄었고 아내의 목소리도 어느 순간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단순한 성장 과정이라고 여겼습니다. 아이들이 크면 다 그렇지. 다들 바쁘고 각자 할 일이 있는 거지. 가정이란 원래 조용한 법이지.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하며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고 한 선택들이 가족과의 거리를 넓히고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많은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도 저는 집에 없었고 첫 발표의 날 휴가를 내지 못해 아내에게 영상만 부탁했고 식탁에서 아이가 학교 이야기를 할 때도 저는 밥만 먹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작은 순간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면서 나는 아이의 일상을 놓쳤고 아내의 마음을 놓쳤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조용히 혼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침묵이 누군가의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드는 줄.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집에 가져온 피로와 무게들이 가장이라는 역할 뒤에 숨어버린 나의 어설픔이었다는 것을요. 어느 하루는 퇴근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가족을 지킨다고 믿었는데 정작 가족과는 대화조차 못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때 처음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내가 선택했던 방식이 정말 가족을 위한 길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감정을 말하는 법을 몰라 책임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버린 걸까? 그 질문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주 늦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건 돈도 인내도 침묵도 아니었다는 걸. 가족이라는 이름은 같은 지붕 아래 산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마주 앉아 말 한마디 나누는 순간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가족에게서 많이 멀어진 사람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어떻게 줄여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집안에서 조용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원해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고, 그렇게 된 뒤엔 다시 돌아가는 방법을 쉽게 찾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바쁘고 정신이 없었고, 집에서는 조용히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면 가벼운 발걸음 소리, 밥 짓는 냄새, 텔레비전 웃음소리 같은 것들이 들리곤 했습니다. 그 안에 내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언젠가부터 그 소리가 내가 없는 자리의 소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가족에게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를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걱정하면 걱정하는 대로 불편해할까봐, 좋아도 좋아한다고 하면 괜히 어색해질까봐 입에서 먼저 삼켜지는 말들이 늘 마음을 앞질렀습니다. 결국 남는 건 조용한 침묵뿐이었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도 나는 늘 한 박자 늦게 반응하는 사람이었고,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도 어떤 말로 이어야 할지 막막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말을 못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감정이 없었던 게 아니라 감정을 꺼내는 방식이 너무 낯설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와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아내는 하루 동안 겪은 일을 이야기했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말고는 딱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건 조언이 아니라 공감이었다는 걸. 그 시절에 나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랬구나 하고 같이 마음을 건네는 방법을 배우며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러냐? 알았다. 짧은 말로 넘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의 태도가 아내에게 얼마나 외로웠을지, 아이에게는 얼마나 서운했을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나는 단지 피곤하고 바빠서 말이 줄어든 줄 알았는데 가족은 내가 마음을 닫았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회사에서는 누군가의 상사였지만 집에서는 말수가 적은 남편이었고 무뚝뚝한 아빠였습니다. 그런 내 모습에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커가며 나와 나누는 이야기가 줄었고 아내는 내 표정을 살피는 것이 점점 지친 듯 보였습니다. 나는 그 모든 변화를 보면서도 쉽게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다가가려는 순간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먼저 떠올라 발걸음을 멈추게 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 말 한마디 건네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가장이라는 자리는 힘든 일을 대신한다는 것만 배웠지 마음을 표현하는 법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버텼고 침묵이라는 방법으로 하루를 넘겼습니다. 그 침묵이 쌓여갈수록 나는 가족의 일상에서 조금씩 뒤로 밀려났습니다.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에 내 존재가 빠져 있었고 아이들의 학교 이야기, 아내의 속상한 일들, 집안의 크고 작은 변화들 속에 나는 종종 몰랐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집안의 의자 하나가 내 것 같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컵을 꺼내 들고도 어디에 놓아야 할지 잠시 고민하는 날이 생겼습니다. 집이 낯설어진 게 아니라 내가 집안에서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먼저 말을 건네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그런 마음이 들수록 오히려 말문은 더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든 거리였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가족을 지키려 달려온 세월 동안 나는 가족에서 가장 멀어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아팠습니다. 그리고 더 아픈 건 그 거리를 어디서부터 줄여야 할지, 어떻게 다시 말을 걸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표현이 서툴렀던 사람, 하지만 마음만큼은 가족에게 가장 가까이 있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고 나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말 한마디 없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가족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바쁘게 각자의 생활을 만들어갔고, 아내는 오랜 세월 쌓여온 피곤함과 외로움을 작은 한숨으로 내뱉곤 했습니다. 나는 그 모든 변화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 지나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다가가서 풀어야 하는지 방법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섰는데 거실 불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죠. 나를 보고 웃어주긴 했지만 그 웃음 속에 기대도 설렘도 없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참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언젠가부터 피곤함으로 굳어버렸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결혼 초에는 내가 들어오면 밥을 챙겨주고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내 표정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오늘도 늦었네. 그 한마디만 남긴 채 자리를 털고 일어섰습니다. 그 말 안에 섭섭함도 실망도 포기된 마음도 전부 들어있었는데 그걸 읽어내지 못한 사람은 바로 나였습니다. 아내는 참 많은 시간을 혼자 버텨왔을 겁니다. 아이들을 챙기고 집안일을 하고 내 스케줄에 맞춰 모든 생활을 조절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나는 그런 아내의 하루를 묻는데 참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그 한마디면 될걸. 나는 늘 밥은? 애들은? 필요한 말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가족을 챙기지 않은 게 아니라 챙기는 방식이 늘 의무 쪽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아내는 가족의 마음을 챙겼고 나는 가족의 생활만 챙겼습니다. 둘 다 필요한 일이었는데 그 균형이 오래 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기 시작하자 아내의 작은 표정 하나도 예전보다 훨씬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놓인 빈 컵, 정리되지 않은 이불, 아이들 방에 남아있는 오래된 포스터, 그 모든 것들이 아내가 혼자 감당해온 세월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왜 이제서야 보이는지 스스로도 한심했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땐 내가 일하느라 바빠서 많은 시간을 놓쳤고, 아이들이 커가자 이제는 아이들이 바빠져 내가 다가갈 시간을 놓쳤습니다. 서로 바쁘다 보니 우리는 서로 타이밍을 놓치며 자연스럽게 멀어져 갔습니다. 하루는 아이 방에 들어갔다가 묘한 낯설음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교과서, 학교에서 받은 상담 안내문, 어릴 때 쓰던 인형 몇 개, 그리고 책장에 끼워둔 편지 한 장. 나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성장 과정을 너무 많이 비켜서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그걸 바로잡는 데는 참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아빠라는 자리는 깔끔한 정답이 없는 자리입니다. 너무 앞서가도 부담스럽고 너무 뒤에 서 있어도 서운함이 쌓입니다. 나는 늘 뒤쪽에 서 있던 사람이고 아이들은 그 빈자리에서 자라온 사람들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날은 동네 마트에서 아빠와 아이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봤습니다. 가벼운 장난, 작은 웃음, 투닥거리며 걷는 모습, 그 평범한 장면이 왜 그렇게 아프게 느껴졌는지 그 이유를 그날 밤까지도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런 장면을 살 기회를 너무 많이 지나쳐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그 기회를 너무 적게 만들어준 아빠였습니다. 그렇게 뒤늦게야 조금씩 가족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 순간 나는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습니다. 아빠라는 이름에 기대어 내가 지켜냈다고 생각했던 것들, 가족, 집, 책임 같은 것들은 어쩌면 내가 만든 방식 때문에 가장 먼저 멀어져 간 것인지 모릅니다. 어느 날 그 사실을 아주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 안에서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조용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몸에서 작은 신호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기침이 이제는 오래 이어졌고 계단을 오를 때면 허벅지가 묵직하게 아팠습니다. 누웠다가 일어날 때 숨이 한 번 더 필요해졌고 옷을 갈아입을 때 어깨가 예전만큼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게 이렇게 몸에서 먼저 시작되는 거라는 걸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그런 변화가 찾아올 때마다 나는 어쩐지 더 혼자가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힘들다고 말하기엔 이제 와서 너무 늦은 것 같았고 아프다고 말하기엔 괜히 가족을 걱정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아낀 게 아니라 말을 꺼낼 타이밍을 너무 오래 놓쳐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해지는 만큼 마음도 조금씩 작아졌습니다. 한 번은 밤에 물을 마시려고 부엌에 나갔는데 전등 불빛 아래 서 있는 내 그림자가 유난히 왜소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작아진 사이 가족들과 얼마나 거리감이 생긴 걸까? 아내는 여전히 내 옆에 있었고 아이들은 내 곁을 스쳐 지나갔지만 정작 나는 그들의 삶 한가운데 서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하루, 가족의 고민, 가족의 마음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게 이렇게 적다는 사실이 갑자기 무겁게 내려왔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벗다가 잠시 벽에 기대어 쉬고 있었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는데 집안의 기척이 아주 멀리서 들렸습니다. 아내가 물을 끓이는 소리, 아이 방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 그 평범한 소리들이 왠지 나와는 상관없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족과 멀어진 건 이들이 나를 밀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먼저 조용히 뒤로 물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가족이 나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족에게 등을 돌리며 괜찮다. 이 정도면 된다.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식탁에 앉아 있다가 아내와 아이들의 대화를 듣는 동안 한마디도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 중간에 말을 할 수 있는데 나는 그 흐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대화는 입을 여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쌓아온 사람이 참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랫동안 그 시간을 가족과 함께 쌓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장을 보고 들어오다가 잠시 허리를 짚으며 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제야 아내도 나처럼 늙어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평생 나보다 앞에서 집안을 이끌어주던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나처럼 지쳐있고 나처럼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내의 그 모습을 보는데 문득 죄책감 같은 게 밀려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늦게야 우리의 세월을 바라보게 된 걸까? 아이들도 어느새 아빠의 손보다 높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학교 행사도 혼자 다녀왔고 힘들 때 기댈 사람도 내가 아니라 친구들이 되어 있었고 나 없이도 자라버린 흔적들이 집안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흔적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가족을 지킨 게 아니라 가족을 지켜본 사람에 가까웠구나. 집을 지킨 줄 알았는데 내가 집안의 가장 먼 벽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아주 사소한 장면 하나가 나를 오래 붙잡아 두었습니다. 주말 아침 아내와 아이들이 식탁에서 작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얼굴들이 유난히 환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괜히 물을 뜨러 갔다 오며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나 없이도 세 사람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한 공간이라는 걸 몸으로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문득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사라져도 이 집은 그대로 따뜻하게 돌아갈 것 같다는 예감이 괜히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가족의 중심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닌데 가족에게 필요한 울타리는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울타리가 아니라 오래된 담장처럼 서 있기만 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야 알아버린 것이 참 늦은 것 같아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함께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 그 질문 하나가 내 마음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서 도망치지 않기로 조용히 마음먹었습니다. 가족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걸 인정하고 나니 이제는 그 거리를 조금이라도 좁혀보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입술 끝까지 올라온 말이 늘 다시 내려가곤 했습니다. 이제 와서 어색해하지 않을까? 별것도 아닌데 괜히 부담 주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나를 계속 붙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집에 조금 일찍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방에서 뭔가를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유난히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신발을 벗고 그 자리에서 한참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 웃음 속에 나는 얼마나 들어가 있었을까? 스스로에게 던진 그 질문이 가슴을 오래 찔렀습니다. 부엌 쪽으로 조심조심 걸어갔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돌려 짧게 인사하듯 말했습니다. 왔어? 그 말투가 평소랑 다를 건 없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더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입안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그래도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수없이 삼켰던 말을 조용히 꺼냈습니다. 오늘 힘들진 않았어? 아내가 잠시 멈춰섰습니다. 물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놀람, 어색함, 그리고 알 수 없는 마음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응, 괜찮았어. 정말 짧은 대답이었는데 그 말 속에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아주 조금 열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의 방 앞을 지나가는데 문틈 사이로 공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가만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깐만.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나는 어색하게 문틀을 붙잡고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아이의 얼굴에 순간 미묘한 표정이 지나갔습니다. 예상 밖의 질문이었는지 조금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괜찮았어. 그렇게 대답하는 아이의 표정을 보며 나는 마음속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켜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불빛은 엄청 밝지도 않았고 극적으로 벅차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작은 온기, 그 온기가 작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대화의 시작이구나. 상대가 긴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열어보는 것, 그게 첫걸음이라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며칠 뒤 아내와 아이들이 거실에서 함께 앉아 있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그 자리에 섞여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내가 잠시 나를 보더니 자리 한쪽을 조금 밀어주었습니다. 그 행동 하나가 내겐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습니다. 가족이 나를 완전히 잊은 것도 아니었고 내가 들어갈 자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을 뿐입니다. 아이가 내게 가볍게 물어왔습니다. 아빠는 오늘 어땠어?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단숨에 흔들었습니다. 그 질문을 내가 받게 될 줄 몰랐습니다. 평생 가족에게 내 하루를 말해본 적이 없던 사람인데 그 한 문장이 나를 오래 묶어둔 벽을 살짝 흔들어 놓았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괜찮았어. 말을 하고 나니 마음 한쪽에서 참 이상한 따뜻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대화는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서툴고 아직 어색하지만 이 관계는 아주 작은 말들로 찬찬히 거리를 좁혀가고 있다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야 정말로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건 돈을 버는 일만이 아니고 묵묵히 버티는 일만도 아니고 그저 서로의 하루를 묻고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나누는 평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나는 그 평범함을 너무 오래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그 평범한 시간을 다시 배워가려고 합니다. 내가 늦게 도착한 만큼 더 천천히,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그런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젠가 내 아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빠 말은 없었지만 마음만큼은 늘 옆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족과 멀어졌던 시간들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저 서로에게 다가가는 법을 아무에게도 배우지 못한 채 어른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이라는 건 참 이상해서 아무리 늦어도 다시 시작하고 싶은 순간이 오더라고요. 오늘 이야기 속 아빠처럼 우리도 마음 한쪽에서 작은 용기가 자라날 때가 있습니다. 말은 여전히 서툴고 표현도 어색하고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조차 조금은 두렵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먼저 건네는 아주 작은 한마디가 서로의 세월을 천천히 다시 연결해 줄지도 모릅니다. 혹시 오늘 떠오른 얼굴이 하나 있었다면 그 마음은 이미 당신 안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